자, 세 번째 단어는 표면경화 처리할 때 나타나는 결함 등입니다. 첫 번째, 화염경화나 또는 고주파 담금질할 때 나타나는 결함. 그런 결함으로는 담금질 경도 부족 또는 뭐 담금질 얼룩 또는 뭐 담금질 균열 또는 뭐 변형 그런 것도 있죠. 앞에서 했던 뭐 담금질 경도 부족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금질 경도 부족이나 담금질 얼룩, 경도 부족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제 담금질 얼룩이 나타나요. 그래서 담금질 했을 때 얼룩이 나타난다 그러면 보나마나 경도 부족이다. 그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화염경화나 고주파 담금질 할 때 탄소함유량이 0.3% 이상, 조금 탄소함유량이 중탄소강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경도는 한 HB로 500 이하인 경우, 이럴 때 이제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냉각이 또 잘못됐을 때, 그래서 화염경화나 고주파 경화 처리하고 나서 바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냉각이 조금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경도 부족이죠. 고주파 담금질 같은 경우 강의 표면만 가열되기 때문에 조금만 때문에 변태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담금질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돼요? 이미 벌써 펄라이트 변태로 벌써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은 전 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부까지 가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 때문에도 이 표면부가 그렇게 변태가 빨리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표면만 가열되기 때문에 변태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태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벌써 마텐자이트가 나오질 않고 좀 펄라이트 변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고주파나 화염경화 하면 바로 가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담금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각은 이 변태 시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냉각은 그래서 순행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행에 의해서 잘못하면 또 물이 어떤 데는 많이 묻었고 조금 뭐 덜 묻었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좀 뭐 얼룩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급격한 팽창에 의해서 저거죠. 오스트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 바깥 부분만 이렇게 부피 변화 생기고 내부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순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순행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 이때 이제 이런 걸 주의하려면 바로 물을 분사량, 수압 또는 수온, 시간, 그다음에 뿜어주는 노즐의 수, 그다음에 냉각 위치 같은 거, 그다음에 또는 뭐 담금질 부품을 전 회전하는 그러면 전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담금질 얼룩은요 왜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전 조직에 조금 차이가 있죠. 조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텐자이트가 나오면 괜찮은데 펄라이트가 나오면 펄라이트는 조직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룩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 균열, 탄소 함유량이 0.4% 이상이 되면 전 균열을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중탄소강, 고탄소강에서 이렇게 고주파 담금질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직의 결함 또는 비금속 개재물도 균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뭐 각종 조직의 결함하면 여기 보면 위에 여기 있네요. 뭐 망상 시멘타이트라든지 탄소가 많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대한 입자라든지 또는 편석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결함 등이죠. 그리고 이제 합금강 같은 경우는 순행 대신 이제 윤행을 많이 하는 거죠. 순행 대신 윤행. 그때 이제 또는 뭐 그 수용액을 합성 수직의 수용액을 사용하면은 뭐 담금질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열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역시 담금질 균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균열을 발생하려면 대체적으로 예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온도로 가열이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최종 담금질을 바로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주파 당금질도 하여간 당금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식이균열, 자연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금질한 다음에 즉시 저온뜨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금질 변형도 화염 및 고주파 당금질 같은 경우는 좀 부분만 당금질하는 거죠. 표면부만. 그러니까 일반 당금질이나 또는 침탄 당금질하고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변형은 적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부분 변형이 커질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단면이 급변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표면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부분 변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탄 당금질의 결함. 침탄 당금질도 경도 부족하는 경우, 대부분 침탄량이 부족해 갖고 그 경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탄이 충분해야 경도가 충분히 나오는데 침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당금질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그때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마텐자이트가 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침탄하고 나서 다시 당금질할 때 그때 다시 탈탄이 되는 겁니다. 재탈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돼요? 탈탄이 됐으니까 침탄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냉각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냉각 속도가 느려갖고 당금질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냉각 속도가 느릴 경우는 이제 바로 요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경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금질 얼룩. 이거는 전체적인 경도 부족이라고, 요거는 전 일부분만 경도 부족인 거죠. 그래서 침탄 표면 일부가 경화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경도가 부족한 거죠. 대부분 이렇게 편석이 많은 강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재료 자체의 불량 또는 가열 온도가 불균일할 때, 어떤 경우는 가열이 제대로 되고 또는 어떤 데는 안 되고, 또는 그 냉각 속도도 역시 또 불균일할 때, 어떤 데는 물이 많이 묻고 어떤 데는 물이 적게 묻고 그렇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경도가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얼룩이 바로 당금질 얼룩이다. 그 다음에 침탄 당금질의 이제 균열 및 박리인데요. 자, 이제 표면 경화강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침탄강은 저탄소강을 쓰죠. 탄소가 적은 저탄소강을 쓰기 때문에 보통 연한 재료입니다.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 표면 균열 같은 거는 쉽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다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침탄이 너무 됐거나 또는 침탄 불균일 때, 이럴 때는 요런 부분과 요런 부분에서 응력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침탄이 잘 되고 여기는 침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의 잔류응력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박리 현상은요, 침탄이 너무 많이 돼갖고 이 부분만 어떻게 되면 그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게 이제 박리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탄소화물이 너무 많을 때, 또는 반복 침탄될 때. 그 다음에 크롬이나 망간 등의 탄화물 행성원소가 많이 하면 이런 침탄강은요, 침탄은 잘 됩니다. 침탄은 잘 되는데 탄소 안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강 표면만 어떻게 되냐면 또 표면만 탄소가 잔뜩 이렇게 들어가요. 표면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런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박리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자, 침탄 처리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탄소강이죠. 저탄소강이기 때문에 역시 당금질 변형이 적은 보통 베나이트 조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당금질 변형은
보통 당금질 경화강, 일반 강보다는 요 침탄강이 그래서 조금 적다는 거죠. 얘는 왜 그러냐면 마텐자이트가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에서 1차 당금질 할 때, 변형 발생할 때 이런 것이 이제 일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탄하고 나면 1차 당금질, 2차 당금질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1차 당금질 할 때 너무 고온일 때는 변형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탄 중에는 강의 중심부 조직이 거칠어지지 않게 뭐 니켈, 티타늄, 질소 등이 함유된 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침탄을 하다 보면 재료가 가열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는 표면부는 침탄이 되지만 내부는 어떻게 돼요? 과열 조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부 조직이 이제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강인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럴 경우는 그냥 1차 담금질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이 많은 강을 침탄할 때는 전 2차 담금질을 한 다음에 잔류 스테인레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니켈 강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 그렇게 되면 이제 시효 변형의 원인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시효 변형을 잔류 스테인을 하려고 한다, 뜨임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심냉 처리를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화 처리할 때의 결함. 첫 번째, 경도가 부족한 현상이요. 자, 경도 부족은 역시 마찬가지로 질화층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질화층 형성이 이제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르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경도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질화 처리를 할 때 뭐 전 처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해리도라는 얘기는 질소의 농도하고 관련된 거죠. 질화 처리, 분위기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질화 온도, 그 다음에 질화 시간 등이 적절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경도 부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화층에 박리 현상이 많을 때, 그래서 강의 표면에 백층이 많은 경우에서 이제 백층이라는 얘기는 질화층이 형성되면은 그 부분은 아주 딱딱하고 그런 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백층인데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층을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질화 시간을 짧게 해서 이런 층이 더 많이 나오질 않게. 그 다음에 질화 온도를 조금 높게 하고, 그 다음에 해리도는 한 20% 이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백층이 생성되는 걸 방지한다. 그 다음에 탈탄된 재료를 질화하고 나면 질화층이 붕괴되거나 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탈탄된 재료다 그러면 다시 침탄을 하고 나서 질화를 하겠죠. 알루미늄을 많이 함유한 질화강 같은 경우는 탈탄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질화할 때 요 NH3가 얘가 이제 해리도에 갖고 얘가 요게 이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소가스가 탈탄 작용을 해요. 요 수소가스가 탈탄 작용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의 강도 저하 및 취성. 전체적으로 질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질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뜨임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저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재료의 뜨임 온도를 충분히 높이거나 또는 강도 저하 방지책으로 강도 저하 방지책 하려면 질화 시간을 짧게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뜨임할 때 500에서 503도씨에 530에서 장시간 가열되기 때문에 또 뜨임 치성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몰리브덴 등을 첨가해서 대부분 뜨임 치성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몰리브덴 첨가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지라층의 변형. 지라층의 변형은 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라철이 일어난 지라층의 변형은 매우 적다 하는 거죠. 이제 일부 소재 가공으로 인한 변형, 뭐 또 질화로 인한 변형 등에서 일부 변형이나 얼룩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질화층이 너무 깊어지면은 그때는 좀 변형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앞에서도 질화층이 너무 깊으면 어떻게 된다? 백층도 형성되고 그런다겠죠. 그러면 백층에 의해서 또 역시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화층은 가급적이면 너무 깊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질화처리 결함 중 강의 표면에 극히 거세고 경도가 낮은 백층이 많은 경우나 탈탄된 재료를 치워있을 때 나타나는 결함. 이제 백층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질화층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백층이 많을 때나 또는 탈탄된 걸 질화했을 때는 그때는 전 질화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표면 경화의 결함 중 침탄 담금질 시 경도 부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 침탄 담금질을 했는데, 침탄 담금질 하면 저는 1차 담금질, 2차 담금질 했을 때, 그때 이제 경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닌 것이니까요. 침탄량이 부족할 때 당연히 침탄량이 부족하면 경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탈탄됐을 때 이것도 탈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지조직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담금질 온도가 너무 낮을 때, 담금질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경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담금질 냉각 속도가 빠를 때, 냉각 속도가 빠를 때는 이거는 경도 부족의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변형이나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이 경도 부족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원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냉각 속도가 빠를 때는 오히려 냉각 속도가 느릴 때 나타나는 거죠.